고등학교 때 첫 시험을 딱 봤더니 나보다 잘 본 애들이 그렇게 많지가 않네. 고등학교 별거 아닌데? 라고 이렇게 자신감이 충만되게 될 수 있어요. 공부를 이렇게 하면 되겠다라는 학습 패턴을 어느 정도 이제 몸에 체화시키게 됩니다. 근데 만약에 첫 시험을 못 보잖아요? 우리 학교 애들이 시험을 너무 잘 보는데 고등학교 잘못 선택한 거 아니야? 자꾸 이런 생각을 해요. 그래서 두 번째 시험도 잘 볼 확률이 상당히 떨어집니다. 첫 시험을 잘 봐야 된다. 외갓생 남녀입니다. 우리가 중3 친구들은 이제 고등학교 어디 배정 다 받았고 배정을 받으면 제일 먼저 해야 될 게 뭐지? 라고 질문하면 내가 속해 있는 고등학교의 교과서를 제일 먼저 확인하고 빨리 그 교과서에 대한 준비가 기본적으로 필요할 것 같아요. 특히 이제 영어 과목 같은 경우가 가장 그게 중요하겠죠. 우리가 지금 아이들도 내신이 되게 중요하다고 얘기를 해요. 제가 이제 알고 있는 친구 중에 올해 가장 이제 기적적으로 합격한 아이는 저쪽에 이제 용인 수지에 사는 아이였는데 내신 2.6등급인데 어디를 합격했냐면 연대 교육학과의 교과 전형, 학교장 추천 전형으로 합격을 했어요. 그 아이는 원래 고등학교 3학년 때 수시 원서 쓸 때 연대 고대는 생각지도 않았고요. 중대 가면 진짜 좋겠다 라고 생각했던 아이고 못 가겠지? 라고 생각했던 아이예요. 근데 이제 원서를 쓰다 보면 여러 가지 이변이 일어나거든요. 아마 이제 연대에서 올해 교육학과가 점수가 가장 낮았을 거라고 짐작이 돼요. 12월 26일까지 수시를 합격자 발표한다는 얘기는 수시 합격하면 기본적으로 연말연시가 되게 행복해지는 즐거운 상황이 와요. 근데 반면에 정시라는 걸 올해 기준으로 하면 1월달, 1월 2일, 1월 3일까지 원서 접수를 쭉 진행을 해요. 그럼 우리가 정시까지 원서를 쓰려면 과정이 필요해요. 어떤 과정이 필요하냐면 수시 6개를 다 떨어져야 돼요. 물론 자의적으로 떨어지는 애들도 있어요. 대다수의 친구들은 수시에 안 돼서 정시까지 넘어가는 거예요. 그럼 이제 학생들한테는 아픔이 어느 정도 갖춰지고 나서 또 정시를 써야 되는 거죠. 수시로 대학을 보내야 되겠다 라는 생각을 기본적으로 가지는 게 가장 중요할 것 같고요. 제가 예전에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고등학교 1학년은 하얀 도화지를 지금 받은 상태다. 아직 4B 연필도 들지 않았다. 이 4B 연필을 가지고 뭘 그려나갈 거냐는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의 학기에 따라 달라진다. 다시금 내신을 망치면 실제로 이제 한쪽으로 몰려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신이 10%가 되기 때문에 하나하나 좀 설명을 한번 들어보도록 할게요. 우리나라 고등학교는 이렇게 형성이 되어 있어요. 물론 여기 지금 자사고에는 전국 단위 자사고만 집어넣어 놨습니다. 36개 있고요. 28개 있어요. 외고 국제고 그리고 과고 영재고. 그럼 이 학교를 우리가 더하면 약 70여 개밖에 안 되죠. 여기 이제 전국 단위 자사고까지 합쳐봐야 한 80개밖에 안 돼요. 대다수가 일반고다. 일반고는 1666개입니다. 그럼 우리나라 고등학교는 이렇게 유형이 되어 있구나. 여기 이제 중요한 걸 하나씩 보도록 할게요. 서울대가 우리 때 전형 방법이 좀 바뀌냐 라고 질문하면 실제로 수시에서 바뀌는 게 별로 없어요. 면접을 좀 강화하겠다 라는 건 실제로 그때 가봐야 합니다. 지금도 면접은 상당히 강화되어 있는 상황이에요. 뽑는 인원이 너무 많거든요. 지금도 서울대가 3,000명이 좀 넘는데 2,000명 가까이를 수시에서 선발을 해요. 2,000명 면접 보려고 하면 2,000명만 면접 보는 게 아니겠죠. 2배수, 3배수 이렇게 면접 보려고 하면 약 5,000명 정도 면접을 봐야 돼요. 그러다 보니 실제로 면접을 강화할 수 있을까라는 의구심이 좀 들긴 하는데 어찌됐건 첫 번째 우리가 생각해 보도록 할게요. 이건 지금 수시만 이렇게 집어넣은 겁니다. 수시를 가만히 보다 보면 우리가 특징이 하나 있습니다. 여기 왼쪽에 지균이라는 게 있어요. 고등학교의 내신 성적이 우수한 친구들을 일정 인원만 추천을 받아갖고 지원하는 전형이죠. 서울대는 종합전형이긴 하지만 연세대학교 교과전형이 500명을 뽑고요. 고려대학교 교과전형은 600명을 뽑아요. 이 서울대는 400여 명을 뽑거든요. 이렇게 뽑는 걸 다 내신 가지고 뽑는다. 이 전형의 특징 하나가 뭐냐면 대부분 다 일반고입니다. 여기 지금 자사고나 자공고가 있긴 하지만 우리나라 자사고들이 다 공부를 잘하는 학교냐? 라고 질문하면 꼭 그렇다고 보기가 어려워요. 이런 학교들이 실제로 자사고지만 학력 수준이 상대적으로 되게 높지는 않거든요. 그런 친구들도 여기에 합격을 해요. 그럼 제가 이제 첫 번째 말씀드리고 싶은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트랙이라는 게 있는데 교과 전형에 가까운 전형은 일반고 친구들만 합격을 하는구나 라고 생각하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서울대는 400명쯤, 서울대가 3,000여 명이니까 약 13% 정도를 이렇게 뽑아요.
그리고 고려대학교나 연세대학교도 약 13% 정도를 교과 전형으로 뽑아요. 거의 다 일반고입니다. 일반고끼리 경쟁을 하는데 이 전형의 장점이 뭐지? 라고 질문하면 외고나 과고나 영재고 같은 전국 단위 자사고도 마찬가지일 거고, 이쪽에 있는 중동고등학교나 세화고등학교 같은 학교들도 합격 사례가 거의 없어요. 특정 고등학교끼리만 경쟁한다 일반고. 강남권에 있는 고등학교도 합격 사례가 굉장히 희박해요. 우리는 학력 수준이 높은 고등학교라고 인지하고 상당수 친구들이 일로 넘어가거든요. 이 지균이라는 걸 우리가 가려고 하면 내신 잘 받으면 되는 거고요. 실제로 뽑는 인원이 꽤 있다 라고 생각하셔야 되는 게 첫 번째일 것 같아요. 두 번째, 이 오른쪽으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이걸 우리가 학생부 종합전형이라고 해요. 우리가 서울대랑 연대랑 고대랑 다른 게 뭐냐 라고 질문하면, 연대는 수능체제를 적용하고요, 고려대도 수능체제를 대다수 적용시키고 서울대는 수능체제를 적용하지 않아요. 2028 이후에도 적용할 생각이 없대요. 그 왜 없지? 라고 질문하면 이유는 간단합니다. 여기 지금 과거영재고라는 학교가 있어요. 이 학교의 가장 특화된 특징이 하나가 뭐냐? 라고 질문하면 절대 다수의 아이들이 수능과 관련된 학습을 하지 않고 실험 실습, 탐구, 토론 이런 등등의 수업을 진행을 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친구들은 수능 최저가 있는 게 약간은 거부감이 들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전형으로 지원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서울대는 수능 최저를 걸지 말아야 되겠다. 왜요? 이게 1600명쯤 뽑는데 500명의 아이들을 과거 영재고로 뽑을 때 수능 최저를 걸어버리면 이 친구들이 오기가 힘들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전형을 만듭니다. 카이스트도 그래서 수능 최저가 없는 거고요, 포항공대도 없다가 일부 전형을 수능 최저를 걸었지만 그건 일반고 애들 오라는 거고요, 나머지는 수능 최저가 없는 전형은 과거 영재고를 뽑으려고 하는 겁니다. 대학들의 학생부 종합전형에 수능 최저가 없는 이유는 그 이유다 라고 기본적으로 생각하시면 돼요. 이 과거영재고, 외고국제고, 그리고 여기 자사고 이렇게 인원을 합쳐버리면 실제로 몇 프로지? 라고 하면 3명 중에 2명, 65% 이상이 이 3개 고등학교입니다. 그 우리가 생각해보면 아까 이 고등학교를 다 합쳐서 약 80개 고등학교가 됐는데 65% 정도를 합격한다, 1600명 중에서 라고 질문하면 1000여 명 정도를 이런 학교 아이들을 뽑는 거죠. 와, 그러면 80개도 안 되는 고등학교에서 1000여 명을 뽑아? 그러니까 한 학교당 9명, 10명, 많은 학교는 25명, 30명 이렇게 합격하는 고등학교가 생기는 거예요. 이 종합전형 때문에 그런 거구나. 그럼 우리가 이제 생각을 할 때 내가 종합전형으로 준비를 해야 된다 라고 생각되는 친구들은 일단 누구여야 되냐 라고 질문하면, 이런 고등학교 친구들은 기본적으로 나는 종합으로 대학 가야 돼 라고 고등학교를 맞이해야 되는 겁니다. 어떤 친구요? 외고를 갈 친구, 과고를 갈 친구, 전국 단위 자사고를 갈 친구는 이런 쪽에 포커싱을 맞춰가지고 대학을 가야 되겠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사고의 대표적인 게 하나고등학교죠. 이런 학교는 이런 쪽으로 간다라고 생각하고 준비해야 됩니다. 그럼 우리가 종합전형이 뭐냐 라고 질문하면 첫 번째가 뭐죠? 내신이에요, 이것도. 근데 여기에 뭐가 붙어야 되는 거냐? 비교과가 붙어야 되는 거죠. 이렇게 뭔가 준비를 해 나가야 되는 거예요. 나는 일반고야 라고 하면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게 뭐라고요? 내신이에요, 기본적으로. 두 번째, 나는 특목고를 가요? 라고 하면 난 뭘 해야 된다고요? 묻지도 따지지 말고 내신을 해야 되는데 뭐까지 해야 된다고요? 비교과 관리까지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게 이 대학 입시의 관점이에요. 그 다음 얘기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내신이 이렇다는 걸 제가 계속 강조하지만 우리가 생각을 한번 해봐야 될 게 있어요. 3등급이라는 숫자가 있어요. 지금 현재 고등학교 1학년까지는 3등급이 23%까지밖에 안 돼요. 11%가 벗어나고요. 그럼 이걸 우리 때로 바꾸면 10%가 1등급이니까 이거 2등급하고 거의 똑같죠. 그럼 지금 3등급은 2등급 중에서도 좋은 2등급에 해당되겠죠. 우리 때가 되면. 우리는 34%니까. 그럼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해보면 되죠. 3등급쯤 맞으면 어느 대학교 가나요? 라고 지금 현재 고등학교 1학년, 2학년, 3학년 아이들한테 질문하면 국민대, 세종대, 숭실대 이 레벨까지가 가기가 어려워요.
그 밑에 있는 대학교 정도를 가는 게 일반적입니다. 괜찮은 학과 붙기가 어려운 게 3등급이에요. 그럼 이 얘기를 다른 말로 얘기하면 우리 때 내신 2등급은 실제로 대학 입시에서 써먹을 만한 내신이 아니다 라는 겁니다. 그럼 1등급을 다 받아야 되나요? 그건 아니죠. 왜요? 과복이 1학년 때도 국영수, 사과, 한국사, 현재도 경희대 이상의 대학교는 이 6과목을 모두 다 반영해요. 모두 다 2등급을 다 깔아버리면, 모두 다 34% 안에 들면 갈 대학이 없다라고 말씀드린 거예요.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는 거냐? 세 과목을 1등급, 세 과목은 2등급, 이 정도는 만들어야 1.5등급 금방이 될 거예요. 다른 말로 얘기를 하면 2등급까지는 생각보다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우리나라 고등학교 현실이 어떠냐면 실제로 공부를 좀 잘하는 친구들이 자사고라든지 특목고로 좀 빠져서 정말 공부 잘하는 몇몇 일반고 빼고 대부분의 고등학교는 절반쯤 공부해요. 학교를 조금 낮추면요 30%만 공부해요. 70%는요 수업 시간에 선생님을 쳐다보지 않아요. 이게 우리나라 고등학교 현실입니다. 이걸 누구보다 잘하는 사람들이 뭐 누구냐면 대학의 입학처의 입학사정관들이나 이 전형을 관리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럼 다시 얘기하면 2등급은 매력적이지 않다라고 대학들이 생각한다. 어디가요? 서울의 최소한 15개 대학교, 20개 대학 정도는 그렇게 생각한다라는 거죠. 그럼 어떻게 하면 1등급을 만들지? 라는 걸 기본적으로 우리는 고민해 주셔야 돼요. 1등급은 잘할 수 있는 거를 1등급을 만들어야 되겠죠? 국영수사과 한국사라는 과목 중에 무엇을 반드시 1등급 만들어야 되지? 라는 걸 기본적으로 고민해야 돼요. 물론 여기도 우선순위가 있긴 해요. 대학이 제일 좋아하는 과목은 뭔가요? 라고 생각하면 질문하면 대학은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수학 이렇게 얘기합니다. 특히 막 성대나 서울대나 이런 대학은 수학을 잘하는 아이들이 학력 수준이 제일 높아 라는 인식을 가지고 있어요. 문과학과로 갈 건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학을 잘하는 게 본인들은 매력적이라고 생각해요. 그럼 수학을 잘하면 제일 좋죠. 근데 만약에 우리 아이가 수학이 약해 그러면 1등급 맞기가 너무 어려울 거 아니에요. 그럼 그냥 2등급이라도 맞게끔 만들어 주셔야죠. 34% 안에만 들게끔 하자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럼 1등급을 무엇으로 만드냐? 우리가 원론적으로는 수학인데 두 번째는 국어고요, 세 번째는 영어고요, 그 다음에 과학이고요. 이렇게 순서가 막 나가요. 물론 자연계로 목표를 딱 세울 거야. 2학년 때가 되면 과학의 우선순위가 두 번째로 막 올라오기도 해요. 1학년 때 과목에서 제일 중요한 건 그런 순위지만 아까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일반고예요. 그리고 교과 전형으로 대학을 먼저 가겠다라고 생각하고 내신을 최대한으로 끌어올리면 돼요. 그럼 수학을 1등급 맞나? 한국사를 1등급을 맞나? 어차피 1등급인 거예요. 수학을 1등급을 맞고 한국사를 2등급 맞으면 합치면 1.5등급인 거고요. 또 반대로 한국사를 1등급 맞고 수학을 2등급 맞아도 1.5등급이 돼요. 그러므로 우리는 생각해 줘야 될 것 중에 하나가 뭘 1등급을 더 맞게 할 거냐를 우선순위로 우리는 생각을 좀 해줘야 된다. 누가요? 부모님께서. 우리 아이가 중학교 때 무슨 과목이 되게 약했어. 그러므로 이번 겨울방학 동안에는 그 과목을 열심히 준비시켜서 우리가 골고루 학습 능력을 배양시켜서 고등학교에 보내야지 이런 생각 가지지 마세요. 왜냐면 우리 내신은 지금 기존에 이렇게 세밀하게 내신을 만들어 놓은 게 아니라 1등급 범위만 작고 2등급 범위 열나 넓고 3등급은 누구나 다 맞을 수 있는 범위가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이건 어차피 서울 쪽에 있는 대학을 가려고 하면 1등급, 2등급의 싸움인 거예요. 그러면 1등급을 몇 개를 만들 거냐? 이걸 아이랑 좀 의논하실 필요가 있다. 제일 좋아하는 과목이 뭐지? 이걸 6과목을 쭉 나열을 해서요. 우리 아이한테 국영수, 사과, 한국사 이러면 그 순서대로 1등급을 몇 개까지 만들 거냐를 기본적으로 계획을 세워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걸 실행해 주셔야 돼요. 그게 지금 부모님의 역할이다. 우리가 또 생각해야 될 건 내신은 지식을 평가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지식을 평가한다라는 얘기를 우리가 다른 말로 얘기하면 시험 범위가 워낙 좁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우리가 수능의 시험 범위를 내신을 쪼개서 몇 번으로 시험 보냐면 3학년 1학기까지 10번으로 쪼개서 본다라고 해도 크게 다르지 않아요. 그럼 우리가 생각을 한번 해보도록 하죠. 내신 잘 받으려고 하면 어떻게 되죠? 라고 질문하면 실제 고등학교의 첫 시험 중간고사는 언제 봐요?
4월 30일쯤 대부분 고등학교가 그 이전에 시작이 돼요. 4월 25일 전후에서 5월 5일 이전에 아무튼 다 끝납니다. 첫 중간고사를 잘 보는 게 고등학교로 올라가서 첫 단추를 깨는 거랑 똑같은 겁니다. 그럼 이 시험이 얼마나 중요한 거냐라고 질문하면 첫 시험을 잘 보면요, 아이들은 되게 재밌는 경향을 보여요. 어떤 경향을 보이냐면 중학교 때 내 실력을 잘 몰랐는데 고등학교 때 첫 시험을 딱 봤더니 나보다 잘 본 애들이 그렇게 많지가 않네. 고등학교 별거 아닌데? 라고 이렇게 자신감이 충만되게 될 수 있어요. 아, 공부를 이렇게 하면 되겠다라는 학습 패턴을 어느 정도 이제 몸에 체화시키게 됩니다. 근데 만약에 첫 시험을 못 보잖아요? 못 보면 이 아이는 이런 생각을 해요. 우리 학교 애들이 시험을 너무 잘 보는데 고등학교 잘못 선택한 거 아니야? 자꾸 이런 생각을 해요. 그래서 두 번째 시험도 잘 볼 확률이 상당히 떨어집니다. 첫 시험을 잘 봐야 된다. 국영수사과 한국사의 우선순위를 우리는 좀 만들어 주셔야 된다. 최소한 이 과목은 잘 봐야지 라고 기본적으로 만들어 주시면 돼요. 두 번째 얘기하도록 할게요. 1월 1일부터 공부를 해서 4월 말까지는 약 120일 정도의 시간이 부여돼요. 그럼 중간고사를 정말 잘 보려고 하면 100점에 수렴하게끔 맞으려고 하면 어떻게 하면 되죠? 되게 간단한 이론밖에 없어요. 시험 범위를 모두 다 외운다. 두 번째, 외운 걸 이 시험 기간까지 안 까먹는다. 다시 그러면 어린이날까지 안 까먹는다. 두 가지 원칙을 지키면 됩니다. 근데 우리가 되게 어려운 게 뭐냐라고 질문하면 시험 범위를 모두 다 숙지하고 외우는 건 아이들이 대부분 다 해요. 근데 뭘 못하는 거죠? 안 까먹는다 라는 걸 잘 못해요. 이 중간고사 잘 보려고 하면 교과서에 있는 내용, 시험 범위에 있는 내용이 머릿속에 다 있는지를 점검해 주는 게 무엇보다 중요해요. 점검은 어떻게 해야 되는 거죠? 라고 질문하면 다 적혀있는 책을 계속 무한정 반복하는 건 별로 좋은 방법이 아니죠. 그냥 안 보고 써보는 게 제일 좋아요. 뭐가 1단원이 끝나면 끝난 상황에서 내가 안 보고 한번 써볼까? 이게 우리는 반복이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사회나 과학도 마찬가지인 거고. 이래서 뭔가 완벽하게 준비를 좀 하셔야 된다. 이렇게 완벽하게 준비하려고 하면 내가 좋아하는 과목을 먼저 해야지 아이가 능률이 올라요. 그래서 내가 좋아하는 과목을 그렇게 한 과목씩 빠르게 1월달, 2월달에 시간 여유가 더 많잖아요. 우리 아이 그래도 외우는 걸 잘할 수 있어. 한국사 다 외우게 만들어요. 공통사회 다 외우게 만들고요. 영어책 다 외우게 만들면 되죠. 조금 이렇게 다 빼놔야 돼요, 앞으로. 그래야 나중에 3월 달에 학교에 들어갔을 때도 여유가 생기죠. 난 이 과목은 끝났어. 까먹었는지 안 까먹었는지만 반복 한번 해보면 돼. 원래 3개만 1등급 맞으려고 했는데 4개까지 1등급 맞을 수 있겠는걸? 이런 목표의식이 생기게끔 만들어줘야 된다. 이게 지금 예비 고1 친구들이 해야 되는 거고요. 지금 중2 친구들도 이런 연습을 좀 하셔야 돼요. 이 과목은 모든 학교가 다 필수적으로 들어야 되는 과목이고요. 대부분 다 1학년 때 이 과목을 시작을 해요. 아까 얘기했던 이 위에 있는 국영수사과에 여기 한국사까지 있기 때문에 6과목은 내신을 다 관리해야 된다. 이 밑에 기술과정 정보 제2외국어 한문, 이것도 내신이 등급으로 나와요. 이것도 대학이 반영해요? 라고 질문하면 반영하는 대학은 서울대, 연대, 고대, 서강대, 성균관대, 서울시립대 이 6개 대학교가 현행 입시에서 반영하고 있어요. 그럼 우리 때도 반영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 숫자가 늘어날지 안 늘어날지 모르겠지만 서강대, 성대까지는 반영하는구나 라고 기본적으로 생각하셔야 돼요. 나는 손가락 5개 이하로는 대학을 더 이상 세고 싶지 않아 라고 생각하면 이 과목까지도 내신 준비를 해야 되는 거니 제1국어나 한문까지도 할 수 있게끔 만들어 주셔야 된다. 2학년 올라가면 이제 이런 과목들을 막 다 고등학교들이 선택을 하게끔 돼요. 이제 여기서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이런 과목을 선행학습해야 되나요? 라는 질문을 하는 어머님들이 꽤 계세요. 어떤 고등학교는요, 공통 과목을 1학년 1학기 때 끝내버리더라고요. 거의 여기 있는 대수를 이제 1학년 2학기 때 갖다 집어넣어요. 수학의 학습량을 어마무시하게
못하게 하는 학교들도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지금 이 겨울방학 동안에는 2학년 거 선행학습하는 게 능사가 아니에요. 1학년 1학기 내신을 완벽하게 해놓고 나서 엄마 나는 24시간이 너무 긴 것 같아. 1학년 시험 범위를 다 끝냈는데 난 책상에 앉아서 공부를 더 하고 싶은데 할 게 없네? 라고 하시면 이 수학을 더 선행학습을 할래? 과학을 선행학습을 할래? 얘기하셔도 돼요. 근데 1학년 과목을 끝내지도 않았는데 2학년 과목으로 넘어가는 건 너무 빠르다라는 말씀을 기본적으로 드리고 싶은 거예요. 1학년 1학기가 마치고 2학기가 될 때 우린 이걸 좀 보셔야 돼요. 권장 과목, 핵심 과목이라는 게 있어요. 와, 여기 서울대 의예과도요. 생명과학은 1은 꼭 들어야 되고요. 생명과학 2도 꼭 들어야 되고요. 미적분, 확률 통계, 기하를 꼭 들어야 된대요. 어차피 일반 선택 과목이니까 모든 고등학교가 다 선택하는 거지만 기하까지 들어야 되는구나. 의예과 가야 되는데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그 다음 대학교를 봤더니 나머지 대학교는 화원도 들어야 된대요. 생명과학 1, 2는 당연하고 물리원도 들으래요. 화2도 들으래요.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럼 우리가 난 서울대 의대만 갈 거야 라고 하는 친구는 없어요. 6장을 쓰려고 하면 이 다음 대학교도 써야 되겠죠. 그럼 우리가 1학년 2학기 때 뭘 하게 되냐면 2학년 1학기의 선택 과목을 결정해야 돼요. 의예과 가야 되는데요? 라고 하면 무조건 뭘 해야 돼요? 화학을 들어야 되고요. 물리 1을 들어야 되고요. 생명과학 1은 들어야 되는 거죠. 이 과목을 왜 선택해야 되는지 알아야 되는 시점은 9월 중순 이후에 2학년 때 뭘 선택할 건지 결정하세요. 라고 가정통신문을 보내고 아이한테 종이 하나를 주면서 동그라미 쳐오라고 그래요. 그럴 때 이런 걸 보면서 확인하셔야 된다. 이런 자료는 어딨나요? 라고 질문하면 대학 홈페이지에 올라와 있어요. 학생부 종합 가이드북이라는 책이 올라와 있거든요. 전공 연계 과목이라는 게 들어가 있어요. 동그라미 공통적인 걸 다 찾아서 실제로 이 과목은 꼭 들어야 되는구나 라는 계획까지 세워 놓으셔야 된다는 거죠. 이제 중요한 걸 하나씩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첫 번째 학업 역량이라는 게 있어요. 학업 역량은 여러분들의 내신 성적을 기본토대로 하죠. 그걸 우리는 학업 성취도라고 얘기해요. 학업 성취도는 뭘 갖고 확인하는 거예요? 우리 아이의 내신 등급, 원점수 두 가지를 확인할 수 있어요. 등급을 기본적으로 봤을 때 100점은 당연히 1등급이겠죠. 몇 점까지가 1등급일지 모르죠. 10%가 어디까지 떨어질지 모르니까. 그럼 우리가 다시 얘기하면 최상단은 있는데 하단은 어디지 모르는 거예요. 고등학교마다 다 달라요. 근데 어떤 고등학교든 간에 최상단은 100점이겠죠. 그러면 대학은 100점이라는 숫자에 주목할 수밖에 없어요. 그 우리가 기본적으로 100점을 맞기가 제일 쉬운 과목이 뭐죠? 라고 질문하면 수학인 거예요. 왜 수학인 거냐? 수학은 안다 모른다가 너무 명확한 거예요. 그래서 완벽하게 알면 100점 맞기 제일 쉬운 과목이 수학일 수도 있어요. 근데 아까 제가 말씀드린 수학은 대학이 되게 좋아하는 과목이라고 했어요. 그럼 만약에 수학을 100점 맞았어요. 이러면 어떤 상황이 벌어지는 거죠? 우와, 이 아이 전교 1등이네 수학은. 이렇게 대학은 바로 확인하죠. 그 우리가 생각해야 될 건 학업 성취도 볼 때 내신 1등급이 많은 거 중요하다? 두 번째, 수학 같은 과목, 영어 같은 과목, 국어 같은 과목을 100점 맞으면 대학이 되게 좋아한다. 2학년 때 물리 같은 과목, 화학 같은 과목, 생명과학 같은 과목을 필수로 선택해야 되는 과목이야 라는 과목을 100점 맞으면 되게 의미가 있어요. 어디에서요? 학생부 종합전형에서. 그러니까 이것도 염두를 해두실 필요가 있다. 두 번째, 학업태도랑 탐구력이라는 게 있어요. 학업태도가 뭐예요? 라고 질문하면 책상에 똑바로 앉아서 선생님을 똑바로 쳐다보는 게 학습태도인가요? 그렇지 않아요. 학업태도 탐구력은 연관성이 있는 단어인데 학교에서 배운 내용을 토대로 지적 호기심이 발현돼서 아이가 공부를 계속 꼬리에 꼬리를 물어서 탐구력을 튀어나가는 과정이 학업 태도인 거예요. 하나를 배우면 열을 알려고 노력하는 친구. 이런 걸 우리가 보여줄 필요가 있는데 이건 어디서 보여줄 수 있냐? 세부 능력 및 특기사항에서. 중학교 때도 세부 능력 및 특기사항이 있잖아요. 교과목 발달사항 바로 밑에 이 내용을 학생부 종합전형에
과정에서는 주목한다. 이 학업 태도랑 탐구력에 해당되는 내용이 써 있어야 돼요. 학교에서 문학을 공부하던 중 이쪽에 뭔가 호기심이 생겨서 어디까지 탐구를 했던 친구임. 발표를 함. 학교에서 배운 내용을 토대로 어디까지 확장시켜서 뭔가 발표를 했든 토론을 했든 보고서를 작성했든 이 내용이 본론이 돼야 돼요. 아, 여기까지 했구나 끝내야 되는 게 아니라 기승전결에 이 내용이 정말 잘 적히는 거예요. 그럼 이거 잘 적으려면 어떻게 하면 되죠? 우리 학교의 국영수사과 한국사 선생님을 내 편으로 만들어야죠. 와, 얘는 나의 수제자야, 애제자야 라는 느낌이 들게끔 만들면 돼요. 그럼 이제 중간고사 끝나고 나서, 그러니까 이번 중간고사 시험은 잘 봤고요. 선생님 덕분이에요. 이 단원과 연관된 분야에 조금 더 호기심이 생겨서 그래서 이 내용을 혼자 탐구를 열심히 하다 보니 막히는 부분이 생겨서 선생님을 찾아왔어요. 어떻게 이해해야 되는 걸까요? 이런 무언가 토대를 선생님께 인지시켜요. 그럼 아, 얘는 학교 활동을 통해서 이런 것까지 했구나. 그 다음에 뭐가 생기죠? 여름방학이 생기잖아요. 여름방학 동안에 이 분야와 관련된 조금 더 깊이 있는 탐구를 해보고자 여름방학에는 이런 학습 계획을 세우게 됐어요. 라는 무언가를 쭉 기견시키면 돼요. 그럼 뒤에 건 어떻게 해요? 선생님께 방학하기 바로 전쯤에 감사의 편지 하나 드리면 되죠. 선생님의 가르침을 토대로 이번 여름방학 동안에는 이 분야에 대한 조금 더 심화된 학습을 해보려고 해요. 그래서 제가 선정한 책이 이런 책인데 또 다른 책을 추천해 주실 만한 것도 있을까요? 세부 능력 및 특기사항을 이렇게 적히게끔 만들어주는 게 의미가 있는 거다. 그 다음에 이 진로 역량,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전공과 관련된 교과 2학년 때 필요하다. 근데 이 오른쪽에 이런 내용이 있어요. 공동체 역량, 협업, 나눔, 성실. 이게 굉장히 중요해지고 있어요. 왜냐면 학교 폭력이라는 이슈가 있다 보니까 이제 대학들이 이 내용이 적혀 있는 10번에 해당되는 학생부에 행동 특성 및 종합의견을 제일 먼저 확인하기 시작해요. 그럼 다시 얘기하면 담임 선생님이 써주는 추천서 같은 역할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행동 특성 및 종합의견에 이런 내용이 잘 배어나오게끔 만들어주면 되게 의미가 있을 거다. 대학이 이 내용 중에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뭐냐? 두 번째 내용이다. 네 번째 내용이다. 그럼 나눔과 배려, 리더십 이런 걸 어떻게 만들지? 라는 걸 고민을 좀 해주시면 돼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딱 고등학교 배정을 받았더니 영어 선생님이에요. 그래서 1학년 1학기 때 내가 열심히 공부해서 영어도 1등을 맞았어요. 1학년 2학기 때 첫 중간고사를 보려고 하겠죠. 중간고사 보기 전에 선생님이 이런 얘기 하실 거예요. 이제 2학기 중간고사가 얼마 안 남았으니까 열심히 공부하도록 이렇게 종례 시간에 얘기하면 만약에 우리 아이가 갑자기 손을 이렇게 들고 선생님 제가 친구들한테 한마디 하고 싶은데 해도 될까요? 담임 선생님이 영어 선생님인데 우리 반 영어 성적이 조금 낮은 것 같아. 2학기 때는 우리 절치부심해서 영어 성적을 한번 끌어올려 보자. 내가 멘토 역할을 하도록 할게. 그래서 우리 스터디 한번 만들어 볼까? 선생님이 뭔가 인지하게끔 이런 얘기를 해요. 그럼 담임 선생님이 이 나눔과 배려라는 이 항목의 키워드를 가지고 치열한 내신 환경 속에서도 반의 성적을 끌어올리기 위해서 이런 활동을 한 친구임. 이렇게 적으면 배려, 나눔에도 큰 덕목이 되는 거고요. 리더십도 있는 친구가 되는 거예요. 이 학업 역량에 해당되는 세특은 1학기 끝나고 여름방학 되기 전에 2학기 끝나고 겨울방학 되기 전에 해야 되는 게 이 내용이고요. 이 진로 역량은 언제 해야 된다고요? 1학년 1학기 끝나고 9월 달에 2학년의 선택 과목을 선택하게 된다. 선택 과목 결정할 때부터 고민하시면 된다. 이 공동체 역량은요. 1학년 담임 선생님이 적어주는 거다. 언제 적어주는 거죠? 겨울방학에 적어주는 거예요. 2학기 때 무언가 우리 아이가 여러 가지 활동을 해볼 필요가 있다. 이런 여러 가지 내용들이 실제로 대학이 아까 얘기한 학생부 종합전형 가이드북에 이렇게 자세하게 적어놓은 게 대학마다 있으니까 확인하시면 돼요. 이 정도로 오늘은 마치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